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헤타페 대 마요르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득점력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마요랄이 빠지면서 그린우드에게 공격이 몰리고 있는 양상. 다만 그린우드가 철저하게 피니시에 집중하고 있고 팀의 전술이나 압박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 따라서 헤타페의 압박 전술도 어느 정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 특히 마요르카가 500으로 철저하게 공간을 주지 않는 상황을 잘 만드는 경우가 잦아 헤타페의 패스도 전방으로 쉽게 나가기는 어렵다. 마요르카도 공격에서는 그다지 기대를 걸기 어렵다. 롱볼로 가는 상황에서도 무리키가 지난 시즌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 상태에 다르데르가 공을 달고 전진하는 상황도 헤타페가 홈에서 매우 강력한 압박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뢰를 하기 어려울 듯. 이미 헤타페나 마요르카나 잔류라는 목적은 세운 상황이라 두 팀이 모두 의욕적인 플레이를 하기에는 어렵다. 무승부를 픽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두 팀이 서로를 공략하는 것이 어려울 것을 생각해야 할 것. 마요르카의 500과 헤타페의 홈에서 보여주는 강한 압박과 거친 플레이는 팀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두 팀이 리그에서는 그다지 의욕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리즈 대 사우샘프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즈가 기동성이나 공격성은 좋지만 사실 블록을 돌파하는 유려함은 꽤 부족한 편. 때문에 블랙번 같은 약체들이 장근 상황에서도 약했고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사우스햄튼에게 진 적도 있다. 당시 사우스햄튼이 상당히 점유를 내려놓고 승부를 했는데 이를 공격진들이 픽찬스 생성 연계로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했다. 수비 역습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다. 원래는 사우스햄튼의 플랜은 뒷공간을 열어주는 대신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하는 것. 하지만 막판에는 500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실리적으로 변모했다. 리즈를 상대로도 점유가 50% 미만으로 내려간 상황에서는 상당히 강했던 편. 암스트롱의 이탈 소식이 조금 아쉽기는 해도 아담스 마이너스 스몰본 같은 선수들이 기본적인 역량은 있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리즈를 상대로는 상당히 사우스햄튼이 실리적으로 하는 편. 이 상황에서는 리즈가 기동성만으로 상대를 공략하기 어려워하는 편이라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던 것이 사실이다. 리즈가 막판에는 수비 역습으로 가는 성향의 약체들에게도 꽤 고전하는 양상이 강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셀타비고 대 발렌시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렌시아를 상대로는 수가 있을 것. 특히 선수 B- 후역습 성향의 스타일이 후임 감독 체제에서는 꽤 안정세가 뚜렷하다. 300을 가동하던 상황도 있지만 4-4-2로 두 줄 수비를 펼쳐 상대의 기동성을 저지하는 능력이 좋다. 이 양상으로 2-1로 빌바오를 잡아내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섬세함이 떨어지는 발렌시아를 상대로도 플래너인 수비와 역습으로 타격을 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렌시아의 문제는 섬세함의 부족. 중원에서의 정교함보다는 측면을 경유한 단순한 패턴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잦은 것이 아쉽다. 특히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서 승부하는 특성상 원정에서는 에너지 레벨 소모가 상당히 많은 것도 단점. 홈 원정 실점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14실점, 29실점. 셀타 비고도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4-4-2 양상으로 두 줄 수비를 펼치면서 발렌시아의 기동성을 잡고 역습으로 타격을 주는 것. 발렌시아가 섬세함은 냉정하게 부족한 편이기도 하고 에너지 레벨이 쉽게 떨어지는 원정에서는 수비적인 약점이 뚜렷한 상태에 기본적인 발렌시아의 원정 퀄리티를 믿기는 무리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라스팔마스 대 알라베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지공에 많은 것을 의존하는 팀. 다만 리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지만 사실상 박스 안에서의 파괴력은 리그 최하위 전력에 가깝다. 알라베스를 상대로도
최근 1승 2무로 좋기는 한데 2골 이상으로 상대를 타격한 매치는 나오지 않았다. 사실 상성으로 보면 압박의 질이 높은 알라베스가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주도권 싸움에서는 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알라베스가 상대 공을 탈취하는 능력이 꽤 좋은 편이다. 이들보다 그 효율이 좋은 팀은 아틀레티코가 홀로 있는 상태에 바르셀로나나 지로나도 알라베스의 강한 압박에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물론 오모로 디온이 신체 능력에 비해서 결정력이 아쉬운 편이라서 알라베스가 나름대로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황에서도 이를 결정짓는 능력에서는 물음표가 꽤 있는 편. 알라베스의 핸디캡 승리를 기대해보면 좋겠다. 일단 알라베스의 압박 강도가 상당히 좋아서 지공 성향의 라스팔마스가 좋지 못한 상성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알라베스가 가지고 있는 문전에서의 침착성 때문에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은 상황에서도 확실히 상대를 밟아버리는 상황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 핸디캡을 거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